안녕하세요. 노티스맨입니다. 이번에는 개혁신당에 대한 제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씨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낙연 씨가 각각 나와서 신당을 만들었었는데요. 사실 만들기 전부터 여러 말들도 많았고 기존의 정당에서 남아달라는 붙잡는 제스처도 여러 차례 있었던 걸로 보여졌어요. 하지만 결국 신당을 창당했었는데요. 신당을 만들 때부터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신당이 결국 총선 전에는 합쳐질 수밖에 없지 않나 하고 많은 정치를 평가하시는 분들의 예측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뉴스를 보면서 설마 합쳐질까? 합치게 된다면 그 정당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연 국민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 정당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결국 얼마 못 가서 두 당이 하나의 당이 되더라고요. 당을 만들 때도 그랬고 두 당을 합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이준석 씨와 이낙연 씨가 각각 자세히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당시 두 분이 말씀하시는 창당의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여기부터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 텐데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준석 씨 같은 경우 국민의힘에서 당시 대표로 있었으면서 대선에 특히 젊은 층의 투표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부분이 있었고 정권을 교체하는 데 있어서 공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이후의 행보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마찰이 언론을 통해서 보여졌고 그러면서 많은 이슈들을 만들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씨의 입장에서는 기회를 봐서 창당하는 거 밖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집권 여당이 되었으니 자신의 뜻을 펼쳐서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여당 내분의 다른 세력과의 마찰 혹은 대통령과의 마찰로 인해 팔다리가 다 꺾여 놓아 버렸으니 할 수 있는 게 나중에 기회를 봐서 제 식구들 데리고 창당하는 것 외에는 다른 큰 방법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준석 씨 같은 경우 특별한 잘못된 이슈가 생기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꽤나 오랫동안 정치를 하시게 될 텐데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룬 공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이후에 국민의힘에서는 그 공을 대우해주거나 상을 주는 대신 오히려 반대로 벌을 주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창당을 하게 된 이후의 행보에도 굉장히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정 이상 나이가 된 노인분들께 무상으로 지급됐던 지하철 무료권에 대해서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일정 부분까지는 무상으로 그 이후부터는 개인 부담금을 어느 정도 내야 된다든지 아니면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되기 위해선 여성도 군문 복무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제안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씨에 대한 제 마음속에서 확실한 판단을 아직 하진 못했는데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똑똑하고 토론이나 여러 화면에서 논리적으로 말을 잘 해나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몇 번 있긴 하지만요. 근데 이분이 정치를 하시는 이유가 대한민국을 더 나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 희생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본인을 위해서 정치를 하시는 건지 아직 저는 제 마음속에는 판단을 내리진 못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똑똑하고 뭔가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 가지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계시는데요. 그 이유가 저는 아직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어쩔 때는 본인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갈라치기 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했다가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젊은 정치인들은 나중에 10년 후에도 정치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지금 내는 법안이나 제안을 10년 후에도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아야 된다. 하지만 지금 나이가 많은 정치인의 경우 10년 후에는 정치를 계속 하고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므로 10년 동안만 대한민국의 여러 시한폭탄과 같은 문제들이 터지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저에게 꽤 설득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다만 그 시한폭탄을 제거해 나가는 방식이 어떤 특정 대상이나 계층의 반감을 크게 사게 되고 반대로 어떤 특정 대상이나 계층의 호감을 얻게 되는 일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네 편, 내 편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의 정치판처럼 진영 싸움이 되는 건 아닌가 해서 되게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그게 정말로 뼈 아프고 누구도 하기 싫은 일일지라도 대한민국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면 욕을 먹더라도 나서서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라면 자기가 하겠다는 이런 말들은 그 말이 진심이라는 가정하에 굉장히 공감도 되고 동의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내놨던 제안에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내놨던 제안에 제가 다 동의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노인 무임 승차에 관해서는 이걸 바꿔야 된다고 제안했잖아요.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기성세대들의 노력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옛날 대한민국의 모습을 기억하는데요. 이러면 아마 꼰대란 말을 좀 듣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뭐 고기라든지 아니면 특정 식품들을 지금처럼 자주 먹는 집은 거의 없었습니다. 뭐 에어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가 그렇게 좋았다고 할 수 없는 시대였거든요. 그런 대한민국이 또 엄청나게 먼 과거 이야기도 아니에요. 불과 몇십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나마 저희 가정은 중상층 정도 이상은 되는 가정이었는데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나이가 또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지만 저보다도 더 윗세대 분들께서는 더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사실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지금의 어르신들이 모두 대한민국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 그 하나만으로 열심히 일하시고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사셨던 건 아닐 겁니다. 각자 개인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사시다 보니까 그 힘이 합쳐져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게 되는데 크게 일조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나무로 된 이쑤시개, 성냥개비조차 다른 나라로 수출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너무 어릴 때라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랬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포기하고 이유야 어찌되었든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세대를 저는 존경하고 그분들께는 우리가 구닥다리로 표현하거나 고여있다고 하기도 하는 그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 혹은 다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우리들이 이번에는 반대로 좀 포기하고 참으면서 그분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거는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래저래 대한민국이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까지 곡해하고 폄하하고 싶지 않고 좀 더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정치를 하시는 건지에 대해 좀 더 지켜보고 싶습니다. 아직은 개인적으로 이분께는 제 마음속에서 어떤 마침표를 짓거나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준석 씨가 창당을 하였고 그리고 다른 분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와서 창당을 하신 이낙연 씨가 계신데요. 저는 이분이 창당을 하시기 위해 하시는 말들이 사실 처음부터 이해가 잘 가진 않았어요. 이낙연 씨가 창당을 한 계기를 요약하자면은 기존의 구태의연하고 잘못된 정치 방향으로 가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면서 그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바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창당을 결심하게 되었다. 그게 요지인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저는 딱 생각나는 부분은 없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를 이뤄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국민의힘으로부터 정치적이든 정치적이 아니든 공격받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을 뒤로하고 미국인가 어딘가 다른 나라로 피신해 있다가 총선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자기 편들 데리고 나와서 창당한 걸로밖에 저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유도 어떤 대한민국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거나 바꾸고자 하는 그런 그게 아니고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씨한테 세력이 밀리니까 창당한 걸로밖에 저는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사실 이분도 구태의연한 정치를 하셨던 분이고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맞다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생각되지 않는 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지금 정치 현실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자신은 무슨 지금 잘못된 정치에 하나도 책임이 없고 홀로 쓸쓸히 싸우다가 갑자기 새로운 혁신을 위해서 창당을 한다는 게 저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논리가 듣다 보면 제 낯이 다 뜨거워지더라고요.
논리도 부실했고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이 지금도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직도 많은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이준석 씨와 이낙연 씨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평가는 확연히 갈리는데요. 이 두 분이 같이 합당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분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두 분 다 노력하고 하시고 있다고 쳐도 그 방법이나 방향성에서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걸 그냥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냥 몸집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붙여버리니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독립을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같았다고 하더라도 그 단체의 색깔이나 가치관에 따라 의견이 매우 달랐습니다. 어떤 독립운동가는 무력을 통해서만 독립이 가능하니 군사력을 키워야만 가능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다른 독립운동가는 무력을 아무리 키워봤자 자금력에서 일본을 이길 수가 없는데 독립군이 소총 한 자루 살 때 일본은 대포나 기관총을 살 텐데 무력으로 어떻게 독립이 가능한가? 결국엔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취할 건 취하고 포기할 건 포기해야 하는 방식으로 독립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이렇듯 똑같이 독립을 하려고 같은 목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론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이준석 씨와 이낙연 씨가 제 눈에는 그중 한 분은 그렇게 보이지도 않지만 두 분 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쳐도 방법과 가치관이 굉장히 많이 다를 텐데 이걸 그냥 무시하고 그냥 합당한 거는 결국 쇠불리기로밖에 저는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상황상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번에 신당을 창당한 두 세력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비해서는 좀 작더라도 최소한 세 번째 세력은 돼야지 그래도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해나가는데 수월할 것 같으니까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합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이게 바로 그 핵심이에요.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합친 거다 보니까 각자 서로의 욕심이 있고 양보나 포기나 배려나 이런 부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냥 이어붙여봤자 같은 당에 전혀 생각이 다른 두 세력이 있는 꼴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점차 밖으로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다시 돌이킬 수는 없고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두 분은 앞만 보고 나갈 수밖에 없기는 하겠죠. 영화 달콤한 인생에 나왔던 이병헌 배우의 대사처럼 그렇다고 돌이킬 수는 없잖아요. 여기까지 창당과 합당 그 안에서 앞으로 일어날 걸로 생각되는 그냥 정치를 잘 모르지만 계속 알아가고 싶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저리 이야기를 해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언제나 우리나라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여당이나 야당이나 상대에 대한 정치적 비난은 좀 멈추고 국민과 나라를 걱정하시는 정책을 펼쳐나가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